그림을 손으로 옮기고 싶지 않을 때, 그럴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고기 하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종이를 좀 꺼내뒀는데요. 종이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요즘에 이 세목 종이에 푹 빠져 있거든요. 사실 푹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세목 종이에 관심이 많이 가서 그전에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세목에다가 그림을 몇 번 그려봤어요. 중목과 세목 종이의 차이점도 얘기를 드리고 또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르시 수채패드와 그리고 아르시 전지 종이 있죠. 전지 사이즈, 2절 사이즈 이렇게 묶음으로 판매하는 그거의 종이 결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좀 멋스럽게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 종이 엣지 만드는 방법, 종이 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해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촬영하는 오늘이 이제 토요일인데요. 3월 19일 토요일인데 밖에는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 날씨는 우중충하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는 그런 날이에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그림이 그리기가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림이 그리기 싫다라는 게 이렇게 진짜 싫어서 그리기 싫은 게 아니라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어느 순간 내 그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슬럼프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럴 때가 자주자주 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림 그리기 싫을 때 지금처럼 그림을 안 그립니다. 그림을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 안 그리려고 해요. 머릿속으로는 엄청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려냈는데도 이게 손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 손으로 옮기고 싶지 않을 때, 그럴 귀찮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림 그리기 싫을 때는, 괜히 물감 정리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묵혀놨던 종이들도 정리 한번 하고, 또, 방 청소도 한번 하고, 그냥 그림 외적인 것, 그림 그리는 것 외적인 것을 괜히 그 주변을 맴돌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이를 예쁘게 잘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이를 자르는 겸 이제 이런 종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또 다시 그림이 그리고 싶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백합꽃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그 이후로 그림 그리기가 싫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완성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기 싫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100% 망치게 돼 있거든요. 그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붓을 한 며칠 동안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근데 또 몰라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그림 그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림을 그릴지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쭉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었던 종이는 사실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 중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종이를 다 써서 새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종이들도 넘쳐나는 상황이어가지고, 특히 이제 저는 아르시 종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있는 종이부터 소진을 하자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르시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르시지 이제 수채 패드의 패키지거든요. 네, 그리고 있는데,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 세목, 이거는 이게 세목 패키지예요. 근데 이 세목이 너무 궁금해서, 구매를 했었던 건데, 지금까지 한 2장 쓴 것 같아요. 2장 정도. 2장에서 3장밖에 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새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테스트 하느라고 이제 몇 개 끄적끄적 해본 건데, 질감이 굉장히 중목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A4 같은 그런 매끈매끈한 느낌, 그러니까 중목에 비해서는 조금 굉장히 매끄러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이게 물칠, 그림 그리기 전에 있죠. 그 전에 이렇게 만져보면 뭐 종이마다, 브랜드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르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졌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는 그 종이잖아요. 만졌을 때, 뭔가 이렇게 까슬까슬 매끄럽긴 한데,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누가 가루를 내가지고 이렇게 투두두두두 뿌려놓고 이렇게 싹 닦았는데, 그 미세한 가루 잔여가 종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꺼끌꺼끌 하는 뭔가 이렇게 가루가 슬슬슬 만져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물칠을 해서, 이렇게 색을 입혀보잖아요. 그러면 더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종이 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압착을 엄청 시켜놓은 듯한 그런 미세한 그 결만 살짝 보이고, 중목처럼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도 이거 딱 종이의 결이 많이 느껴지는데 라는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세목에다가 테스트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물 번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다가,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린 것이 있어요. 바로 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종이에다가 그렸어요. 이 세목 종이에다가. 저도 그전에는 꾸준히 중목만 고집하면서, 그리고 황목은 간간히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물 조절이 되게 안 돼서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이게 얼룩이 잘 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목에 하는 것처럼 세목에 그리니까 이게 물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세목은 중목에서보다 물을 조금 더 많이 쓰니까, 이 물 번짐이 조금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얼룩이 훨씬 덜 지는, 그러니까 거의 덜 지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림을 완성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세목은 확실히 붓터치가 굉장히 잘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세한 그런 디테일 표현이 끊임없이 가능했다라는 점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부터 세목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세목을 좀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목을 앞으로 이제 개인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좀 종종 사용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르시 세목이었고요.
세목을 이야기한 김에 다른 브랜드 세목도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그림 아시죠? 요거는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렸었던 그림인데 이것도 세목에다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굉장히 곱게 채색이 됐어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세목과 중목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림의 완성 느낌도 이 종이 느낌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목은 이렇게 굉장히 결이 없고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디테일의 표현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이렇게 세세한 세밀한 그림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세목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어느 세목이냐면요. 샌더스 워터퍼드예요. 저는 이 종이는 처음으로 써봐요. 이거는 중목도 안 써보고 바로 세목만 구입을 해서 써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의 색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샌더스 워터포드는 약간 그 미색이에요. 약간 아이보리 색감의 그런 종이이고, 이 아르시 수채패드의 세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썬더스 워터포드에 비해서 굉장히 하얀 색깔의 종이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거를 써보기 전에는 이 아르시도 사실은 약간 미색에 속하는 종이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이 썬더스 워터포드가 훨씬 더 미색인 걸 보고 사실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종이를 잘못 산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미색이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게 훨씬 더 따뜻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그림을 그려봤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그나마 좀 완성도가 높은 그림 중에 이 세목에 도전한 거는 처음이어서 사실 좀 긴장을 많이 하면서 그렸거든요. 이게 물 조절 부분에서 굉장히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될까봐 좀 걱정하면서 그리긴 했는데, 역시나 배경 부분에서는 사실 약간의 그 얼룩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얼룩을 허용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데, 지금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그 민감함을 요 그림을 통해서 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저도 제 그림에 있어서 조금 얼룩지거나 그런 부분들을 일단 너무 민감하지 않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놀랬던 거? 그러니까 놀랬다기보다는 조금 그렇구나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넓게 깔아놓은 이 종이는요, 아르시 수채패드를 커팅을 해 놓은 거고요. 요거는 그렇고, 자, 요거 있죠. 자, 요 종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4장이 다 같은 종이인데, 자, 이 종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종이에 이렇게 아르시 그 종이에 프레스가 찍혀져 있거든요. 네임이. 이 종이는요, 다 같은 아르시인데, 이 바깥에 지금 제가 해놓은 거는 아르시 수채 패드를 지금 제가 그냥 뜯어 놓은 거고, 이 아이는 2절 사이즈, 그러니까 2절짜리 10장 묶음으로 파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작게 커팅을 해 놓은 종이에요. 근데
이 아르시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지 사이즈 종이와 큰 수채 패드 있죠? 요 아르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구입을 했었던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제가 구입을 했었던 건데 사실은 저는 전지 사이즈를 2절짜리를 계속 이렇게 커팅해서 쓰다가 이게 작은 사이즈를 살려니 그냥 차라리 큰 걸 사서 또 잘라서 쓰면은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요번에는 좀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달라서 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지 사이즈와 수채 패드의 아르시 똑같은 지금 중목이거든요. 근데 결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사실은 이 2절짜리 전지 사이즈의 결을 생각을 하고 이 수채 패드를 구매를 했었던 건데 이 수채 패드가 이 2절보다 훨씬 더 결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 종이의 결이 훨씬 더 거칠고 잘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이 수채 패드에 비해서 결이 굉장히 고운 편이거든요. 중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요번에 확실히 더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곱고 차분한 그림을 그리실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사실 이 아르시 수채 패드를 구매하면서 기대했던 게 이제 이런 질감이었잖아요. 조금 더 부드럽고 차분한 느낌을 좀 원했었는데 왜냐면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꽃을 좀 세밀하게 그려보고 싶어서 이제 요거를 구매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아르시 수채 패드보다는 2절짜리를 차라리 10개 묶음 10장 묶음을 구매하셔서 잘라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것도 종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요게 제가 얼마 전에 그렸었던 요 그림이 커팅이 된 종이에다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이렇게 차분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아르시 수채 패드는 딱 만졌을 때도 거칠거칠 뭔가 이렇게 까슬까슬 거리는 정말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중목의 느낌이 확 이렇게 나고요. 전지 사이즈를 커팅해 놓은 이 아르시는 두 개를 같이 만져봤을 때 거칠기는 비슷해요. 신기하게. 거칠기는 비슷한데 눈으로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보면은 세목에 조금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얘는 조금 더 육안으로 봤을 때 되게 오밀조밀 촘촘하게 이렇게 직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튼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종이이고 물감이 채색된 후에는 살짝 더 거친 듯한 느낌도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물이 발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되면서 뭔가 이렇게 더 거칠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2절짜리 종이가 더 괜찮다는 점. 나는 종이 자르는 거 귀찮지 않고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종이에다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추천드리고 난 종이 커팅하는 거 귀찮고 간편하게 이렇게 뜯어서 쓰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채 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요번에도 등장을 했는데 이 종이는요 파브리아노 아티스티코의 중목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시 종이랑 딱 놓고 봤을 때 일단 색상이 굉장히 밝죠. 이거는 거의 백색에 가까운 종이 색상이고 아르시는 이렇게 미색의 종이를 띄고 있습니다. 아르시지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르시에서도 백색으로 나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쓱 넘어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종이 색상의 차이를 잠시 보여드렸었고요. 이 전지와 수채 패드의 종이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르시 수채 패드 세목이죠, 세목. 얘는 조금 더 노란빛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누런빛. 그리고 이거는 이제 썬더스 워터포드 조금 더 많이 누렇죠?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아르시 수채 패드, 그리고 얘 가운데 요거는 아르시 2절 전지 사이즈, 그 다음에 얘는 아르시 세목, 이거는 썬더스 워터포드의 세목. 그러니까 종이 색상이 다 좀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전지 이절지를 사서 또 쓰는 이유가 있죠. 바로 이 엣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예쁘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도 이렇게, 여기보다는 아니지만 엣지가 그래도 살아있는 편이거든요. 이 엣지 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쉬운 느낌은 아니어서 그냥 뭐 가위로 자르거나 아니면 그냥 칼로 커팅을 해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저도 귀찮아서 이제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칼로 커팅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엣지 만드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종이에다가 엣지를 한번 이 테두리를 좀 멋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이 필요해요. 일단은 자가 필요한데요. 이런 플라스틱 자도 괜찮지만 무게가 있는 이런 쇠 자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눌러주는 힘이 이 자체적으로도 조금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를 이용해서 지금 이 아래쪽 면과 옆에는 어느 정도 엣지가 있어서 이 옆쪽하고 위쪽을 한번 돌려서 해볼게요. 이 큰 면적을 들고 자르려면 좀 힘이 들겠죠? 그래서 큰 종이면을 왼쪽 편에다 두고, 또 종이를 너무 많이 잘라내면 또 아깝기 때문에 일단은 자를 이렇게 두시고 손으로 잡혀질 정도로만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이 자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뜯어주시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워터마크가 있는 부분이 이제 종이의 앞면이거든요. 근데 앞면에다가 이렇게 자를 대고 자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국이 남아버려요. 이렇게 자국이 남아버려서 예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뒤로 돌려볼게요. 뒤로 돌려보면은 자의 자국이 남지가 않죠. 자, 그래서 그림 그리려고 하는 이 앞쪽 면을 뒤집어서 뒤쪽 면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 종이는 굉장히 민감하죠. 바닥면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앞에 우리가 그림 그릴 면이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닥면이 항상 깨끗한지, 아니면 깨끗한 종이를 하나 깔아두시고 이 작업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남겨놓고 이 종이 끝을 이렇게 꼬집어서 잡아서 이렇게 이 자의 안쪽 면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가 아니라, 바깥쪽이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잡아서 뜯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를 한번 치워볼게요. 종이가 뜯겨진 걸 볼 수 있죠? 일단 이걸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엣지가 좀 살아있는, 그런 종이 결이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자로 이렇게 종이를 뜯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뒤로 말려있던 아이들을 이렇게 앞으로 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엣지가 결이 살아있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이건 이제 원래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방금 여기 부분은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같은 방법으로 찢어볼게요. 조금 엣지, 이 결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 조금 더 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조금 이렇게 뜯는 게 아니라 좀 쭉쭉 뜯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거는 조정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방법으로 해보시고 가장 예쁜 그런 속도로 뜯어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까랑은 좀 많이 다른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뜯어진 거 뒤로 뒤집어 볼게요. 자, 아까 한 부분이 이제 여기거든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엣지가 더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앞쪽으로 뒤집어 있는 종이를 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뜯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요 종이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얘처럼 방금 우리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종이의 엣지가 굉장히 많이 거칠게 살아있죠? 요거는 마찬가지 뒤집어서 자를 대지 않고 그냥 요렇게 여기 손으로 눌러가면서 요렇게 찢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의 엣지를 만들어내고 싶은가에 따라서 뭐 자를 대고 사용하시든 아니면 그냥 손을 이용해서 찢어주시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칠할 이 종이 있죠. 이것도 아르시즈 종인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엣지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종이 뒤집어서 엣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아르시 이 수채 패드가 아니라 이절지 그 잘라서 쓰는 종이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요. 제가 그림 그리기 싫은 관계로 종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 싫은 날은 그림 그리지 마세요. 요 근래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림이 너무 그리기 싫어서 정말 한 번도 안 그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림 그리기 싫을 때는 그림 그리지 말고 이렇게 영상 귀로만 들어주시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뭐 종이를 한번 엣지 있게 좀 쭉 잘라보신다든지 아니면 물감도 정리를 해보시고 아 그것도 싫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림 그리는 근처에 가지 마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그림 그리기 싫을 때는 작업방에 불도 안 켜요. 그냥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림 그리기는 싫은데 이 마음 한켠은 그림이 그리고 싶어. 근데 그리기 싫어. 그럴 때 있죠. 불도 안 켜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괜히 어슬렁 하다가 또 나가요. 그리고 또 나가서 TV 보고 딴짓을 막 하다가 그림이 그려지고 싶을까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쓱 들어와서 또 괜히 예전에 그렸던 그림 한번 들춰보고 또 어슬렁 하다가 또 나가요. 사실 이 과정을 지금 며칠을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괜히 그림은 안 그리고 그리기 싫으니까 다른 밀려났던 작업들만 하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비가 오니까 더 그리기 싫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일단은 이번 영상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올 거예요. 늘 그랬듯이 일주일에 2번 여러분들 찾아올 거고요. 이번 주말에는 저도 조금 쉬면서 근데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아마 쉬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마음적으로는 좀 쉬면서 또 그림을 그리고 싶은 또 동기들을 또 막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활기차게 예쁜 그림 그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